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류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개요식으로 주절주절 이 말 저 말을 했고, 오늘은 이제 도서관에서 책 한 줄 보고 며칠 만에 봤네. 근데 책 본 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논리에 대한 그런 책을 짧게 읽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찍고 싶진 않고 복잡해서 분석 명제가 어떻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노동처럼 봤는데 그거 잠깐 봤으니까는 막 유튜브랑 인터넷을 또 이제 봤죠. 한류.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오늘은 그 넷플릭스 지옥이 1등을 석권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올렸을 때, 엊그젠가 올렸을 때 이제 오징어 게임이 1등이고 뭐 쫙 그때는 일본 차트를 이렇게 넷플릭스 차트를 썸네일에 걸었고, 오늘은 뭘 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은 인터넷에 있는 그 자료들을 한번 제가 통계들을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통계들을.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현란한 편집 기술로 이렇게 삭삭삭삭 넣어서 하면 좋긴 좋겠지만 말로 풀겠습니다. 그 중에 뭐 통계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썸네일을 걸고, 왜냐하면 그 통계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 패턴을 찾아야 된다잖아요. 패턴을. 통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패턴을 찾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통계를 이제 패턴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문화 영역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이나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통된 패턴 먼저 하면은 문화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이를테면은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뷰티. 근데 그때 처음 분석할 때는 이제 좀 얘기를 안 했던 그거 얘기가 빠졌던 것 중에서 내가 지금 그 통계 분석을 봤을 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까먹었네. 씨. 음식하고 IT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K컬처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들, 그리고 실제 소비되는 것들. 일단 부피가 큰 것은 게임이나 만화 이런 거라고 했죠. 이제 만화라고 이제 제가 크게 표현한 애니메이션이나 이게 부피가 크고, 그리고 이 브랜드 K라고 하는 브랜드에는 드라마나 음악 같은 게 파급력, 그 파급력에 대한 그 어떤 분석 통계 자료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 한류가 퍼진 곳에서 전혀 관계없는 다른 수출품들의 매출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브랜드 같이 한국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는 것은 나중에 파급 효과가 더 연쇄적으로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어떤 문화 컨텐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근데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일단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 두 가지, 음식이랑, 한국 하면 IT의 나라지 이게 있더라고. 이것은
90년대 우리가 그 IT에 한번 또 르네상스가 있었고, 그 이후엔 사실 문제들도 많고 사장된 것도 많고 한데, 외국에서는 그 한 번 어떤 이니시에이티브가 이렇게 진 적이 있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가는 모양이에요. 이미지로도. 실제 우리가 IT랑 관련된 것들 그래도 일정 부분 잡고 있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전체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는 호감도. 호감도가 제일 높은 나라는 2위가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 아르헨티나예요. 우선 지금 현재 퍼진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퍼져 있고 시기별로 다 다르죠. 뭐 중하권, 일본, 동남아, 유럽, 영미권, 남미, 중남미, 그다음 영미권까지 이렇게 제가 그 순서는 개요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호감도 1, 2도를 다투는 것은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예요. 그리고 쫙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런 나라들은 90% 이상의 어떤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감도의 맨 끝부분을 다투는 나라는, 근데 끝부분이라고 해도 뭐 10%, 20%가 아니라 거의 반띵 가까이 4, 50% 이상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과 대만이 뒤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20%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셔만이나 이런 것도 일종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중년 이상의 그 일본에 대해서 그 그런 감정이 많이 있듯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일단은 어떤 내용적인 것을 제외하고도 일단 감정적으로 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논리는 그 다음에 만들어내지. 근데 1, 2위를 다스리는 나라가 일본과 대만인데도 불구하고 한 반 가까이의 호감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깝거나 거의 50에 가까운 호감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 2위 그리고 꼴찌에서 1, 2위가 다 마찬가지로 일단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첫 시간에 얘기했던 영역 말고 IT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인지도가 있고 또 음식, 한식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다 호감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자료를 본 것이고 지금 통계 자료를 본 것이고, 다른 나라가 그 문화가 이렇게 확산될 때 어땠나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자료는 못 봤지만 호감도가 지금 한류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어느 정도 판단을 추론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그 바깥의 문화 중에서 당연히 미국 문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들어와 있었고, 미국, 일본이 중심으로 들어왔죠. 그러나 이제 일본 문화는 정식적으로 개방된 게 이제 김대중 정권 때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들어왔었지. 다 봤지. 근데 그 이제 개방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가 저 세련된 문화하고 어떻게 견줄 수가 있냐,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문화 부분에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외국 뭐 이제 영화의 문제, 스크린 쿼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어렸을 때는 홍콩 배우들이 유명했고,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그 문화들, 어, 굉장히 건전한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전하지 않은 문화들까지 다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봐. 그걸 보는데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 홍콩이나 일본,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는 어땠을까? 홍콩이나 일본 같은 곳이 그 이전으로 가면 이제 뭐 싱가포르 같은 데가 조금 더 잘 나가는 나라였죠. 그런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본 거지. 그죠? 근데 한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이미지가 호감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호감도가.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2위를 다투는 곳에 막 거의 100% 가까운 호감도에서부터 거의 혐한이라고 볼 수 있는 끝부분조차도 50%.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2020년 이렇게 있지만은 90년대가 일단 첫 시작이고 90년대에 저는 그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는 듀스까지 뭐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뭐 H.O.T라든지 잭스키스라든지 NRG도 있죠. 알긴 알아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지나가다가 또 오다 가다도 어떻게 화면에서 마주칠 수 있고 제가 지금 BTS나 저희가 유명하더라고. 나 일단 이름 틀리면 안 되는데 지금 블랙핑크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제니 그 얼굴을 알겠더라고. 왜냐면 뭐 유튜브나 인터넷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본 얼굴이야. BTS도 몇 사람 내가 알아보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내용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막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이게 그 기본적으로 예전에 주윤발, 장국영, 왕조현 그리고 일본의 드래곤볼, 슬램덩크 그리고 일본의 은하철도 99부터 시작해서 미래소년 코난이니 엄청난 애니메이션들 청소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휴게소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재미있게 봤지만은 호감도가 막 급상승해서 이렇게 아니 그렇게 덕후들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책받침에다 주윤발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시기에 이제 청소년기라든지를 보냈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개방을 한다는 거야. 개방을. 그래서 맞서 보겠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음악 그 평론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음악은 그렇게 처진 적이 별로 없다고. 그리고 일본의 퓨전 재즈가 80년대 엄청났거든요. 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나라 그 뉴스의 앞쪽에 인트로로 쓰인 그런 음악이 일본의 퓨전 재즈 밴드들이 한 그런 음악들이 쓰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를테면 유재하나 아니면은 김현식 그리고 조용필 다 그런 데 관심이 있었고 그런 작업들을 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세련미에서 떨어지지 않는 작품들을 남겼고 동시대예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바깥에서 볼 때 특히 이제 가깝거나 역사적으로 좀 얽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조금 깎아내리는 그게 있는데 일본도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이 가장 심해요. 이 순위가 1, 2위는 예외 없이 다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내 유튜브 채널에도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건가? 그러나 대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본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일본은 한 개인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따뜻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근데 딱 걸린 거지. 싫다 얘기는 하는데 차트가 다 뭐 문화 영역에 많은 차트가 이제 한국 것들이 쫙 들어차는 거예요. 와, 이거를 지금 중년 이상은 참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과 일본 만화책과 일본의 우리나라가 아이돌 그룹,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산업적으로 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연습생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산업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정책이라기보다는 딱 산업적으로 키우고,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죠. 일본에도 우리 제가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여러 명이 나와서 하는 그런 아이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잡지를 통해서 접하고, 그 뭐야, 음반이나 비디오나 이런 것뿐 아니라 그런 잡지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엔터테인에 관련된 잡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잡지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다 이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개방이 되면 큰일 났다 이거지. 다 일본 아이돌 좋아하고. 근데 H.O.T는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는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기억은 나요. 이제 H.O.T 이후가 이제 저보다 이제 연하거든요. 근데 H.O.T 이후부터 한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중화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의 특징,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하고 역사적으로 뭐 밀접하게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거리상도 남쪽, 이 서남 쪽으로 멀고 아예 지구 반대쪽에 뭐 위도마저도 아예 그냥 반대쪽. 아르헨티나는 거의 이제 시차도 거의 정반대고 위도도 거의 정반대일 거란 말이죠. 정반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데는 컨텐츠가 세련되고 좋으면은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예상했던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위가 90%라면 이제 하위 호감도 10%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4, 50% 나오더라고. 4, 50%. 근데 이제 한 인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동네 형, 약간 좀 노는 형이었는데, 배용준이라고, 이제 우리 구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에 다녔던 한영. 근데 배용준 씨가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고등학교인데, 배용준 씨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조금 노는 축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막 그렇게 잘 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노는 축이었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도 연기나 배우로서의 자기관리나 이런 것은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고등학교 때 얘기를 괜히 한 것 같네. 그냥 동네 형이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부드러워서. 그때 당시 우리 때는 일단 잘생긴 그 표본이 뭐 이런 거였지. 장동건, 정우성이었거든. 근데 거의 비슷한 연배. 자기보다 조금 위쪽이나 뭐 이렇게를 많이 저기 하잖아요.
근데 배용준은 장동건, 정우성이랑 같이 이렇게 나열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본에서 제가 첫 시간 때 얘기했지만 일본에 이상하게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용준이 겨울 연가였나? 내가 그거는 몇 장면은 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터진 거죠. 보아는 제가 이제 터진 걸 알고 있고 음악이랑 관련된 거니까 오리곤 이제 조용필 김연자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정도 강도 이상으로 거의 이제 했죠. 물론 시대가 바뀌고 했지만 근데 배용준이 윤사마라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때 원래 지금 전 세계적인 한류에서도 젊은 층 같은 경우가 더 이제 편견 없이 더 이렇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래야 되는데 일본은 좀 반대였단 말이야. 젊은 층이 아니라 오히려 중년 이상의 분들이 윤사마가 연기했던 캐릭터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호감도가 10%가 아니라 50%까지 올라가는 데는 2000년대 초반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가 지나가는데 그런 것도 일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본이나 대만은 우리나라랑 좀 가까운 위치이면서 역사적으로 엉켜 있고 라이벌 의식이기 때문에 늘 에이 저 별거 아닌데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있긴 있지. 아르헨티나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그럴 만한 별다른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뭐 유럽의 그런 저기를 우리 어렸을 때 깎아내릴 그럴 게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고 이탈리아고 그렇게 크게 안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통계에 의한 분석, 호감도 그리고 컨텐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 휴게소에서 하느라고 좀 조심하느라고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뭔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약을 하면서 이 두 번째 분석 이걸 마무리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컬처가 문화로 묶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조금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뭐 사실 그거 하나 보고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든 거고 오늘은 이제 통계들을 이제 많이 왔어요. 통계들을 봤고 그 통계에서 1, 2등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전 영역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브랜드 가치화될 수 있는 한국인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K-팝, K-드라마, 영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뷰티도 상당하지. 그뿐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브랜드 가치로 묶이면은 수출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냥 소비재도. 그 외에도 한식이라든지 IT에 대한 강국이라는 그 인식들이 있는 거야. 강국은 강국이지. 처음에 우리가 무대뽀로 CDMA 같은 걸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랑 유관 산업들은 여전히 그 조력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배터리랑 반도체 같은 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이 그 IT랑 관련된 거 수리 없이 잘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정책적으로 더 잘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그래서 영역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이었다. 통계를 봤더니
그리고 호감도는 거의 100에 가까운 인니와 아르헨티나가 있었고, 그게 1, 2등이야. 그리고 꼴찌에서 1, 2등은 일본과 대만이야. 그래도 거의 반 정도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저는 반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마도 아까 말했듯이 윤사마 시기에 중년 이상의 그 인식이 약간 바뀌어서 아직도 극우적이고 혐한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지만은, 대만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우리랑 별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고 가장 그 호감도가 낮게 통계로 잡히는 거, 그건 다 이제 설문이라든지 이런 통계로 한 거죠. 랑 달리 차트는 다 K가 채우고 있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좀 받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통계라든지 또 다른 자료 데이터들을 제가 좀 더 분석을 해서 다음 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